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입고 변기에 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배변 활동이죠. 뒤에 왜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겠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배변 훈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 아이뿐만 아니라 최소 100명이 넘는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 배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서 배변 훈련 시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 실수도 많고 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내복 벗고 옷이 가벼워지는 여름쯤 많이 하시기는 해요. 배변 훈련 시작부터 진행 방법, 또 저희 아기가 배변 훈련을 했을 때 즐겨 했던 놀이 추천 등 정말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배변 훈련은 단순히 기저귀를 벗고 팬티를 입고 변기에 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말을 할 줄 아는데 왜 쉬하고 싶다, 똥 싸고 싶다 말을 못해. 그건 그냥 배변 활동이죠. 뒤에 왜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겠어요. 그만큼 연습과 그 과정과 충분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몇 가지 행동이 아이를 위축시킨다거나 기저귀를 떼는 것이 지연된다거나 또 심하게는 배변을 하는 자체에 공포를 느끼고 배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시면서 건강하게 배변 훈련 진행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는 배변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기. 배변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응가나 쉬가 더럽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태어나 지금까지 기저귀에 쉬하고 응가를 했고 또 누워서 또는 서서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줬기 때문에 이 대소변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대소변의 경우 냄새도 나고 또 우리는 이 대소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더럽다,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배변을 했을 때 양육자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하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고, 이런 반응들은 아이들이 응가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저귀가 아닌 아기 변기 또는 변기에 아이가 응가를 처음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눈으로 응가를 보겠죠. 아이들은 이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시커먼 뭔가 덩어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고 기질에 따라서는 두렵고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배변 훈련을 시작한 아이들이 대변을 무섭다, 더럽다 느낌을 먼저 받는다면 응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겠죠. 참으면 변이 또 딱딱해지니 더 불편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대변에 대해서는 공포와 수치심보다는 우리 몸이 건강해서 응가도 잘 나오는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변기에 응가를 시도하기 몇 개월 전부터는 응가가 나오는 그림책이나 응가 스티커 붙이기 또는 이렇게 응가 색깔과 좀 유사한 클레이를 활용해서 응가 만들어 보기 등등 이런 과정들로 낯설지 않게 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 2번째는 변기에 오래 앉혀두지 않기. 아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대소변이 나오도록 기다리기 위해 변기에 오래 앉혀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변기에 앉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즐겁게 유도하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도 배변을 하지 않고 배변 욕구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또 재미없어하며 놀이하러 가고 싶어 한다면 곧바로 변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응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있게 되면 대변을 하고 나서 배도 편안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런 기억들은 소변텀이 되거나 대변 신호가 있을 때 부모가 변기에 가보자고 제안하면 당연히 재미없어, 가기 싫어, 귀찮아 라는 마음에서 변기에 가기를 거부할 수 있겠죠. 배변 훈련 초반에 변기에 앉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로 시작해서 재미와 성취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 세 번째는 배변을 성공할 때 지나치게 과한 칭찬, 반응하지 않기.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변을 성공했을 때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다. 성공의 경험에 대한 칭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한 칭찬과 반응은 혹시 아이가 배변 실수를 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날 내가 변기에 쉬를 했을 때 엄마가 정말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런 반응이 없네 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실수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질에 따라서는 배변 시도를 할 때 이전에 받았던 너무 과한 칭찬과 관심, 반응 자체가 다시 변기에 앉아서 시도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칭찬과 반응보다는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멋지게 변기에 앉아봤네. 먼저 시야해보겠다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깜짝 놀랐네. 멋져. 등 이런 구체적으로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한 과정을 말하면서 칭찬해주세요. 자,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 네 번째는 배변 훈련 중에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기.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아직 어느 정도 쉬가 하고 싶은 느낌이 나면 쉬가 나오고 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또 어느 시점에 변기에 가서 앉아야 하는지 또는 쉬를 변기에 가서 해야 하는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아직 감이 없어요. 그런데 배변 훈련을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 이제 우리 기저귀 안녕 빠이빠이 하고 팬티 입는 거야. 이제 쉬하고 싶으면 쉬하고 싶어요 하고 말해야 해 라고 당부하고는 아이가 쉬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팬티에 그냥 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해맑게 엄마 쉬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 그러면 엄마가 실수할 수 있어. 다음부터는 쉬야 나오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야.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해맑게 쉬가 나온 후에 엄마한테 쉬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도 조금씩 실수가 아니지 않을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데 장난치는 걸까? 약속을 지키지 않네. 이렇게 되고 실수한 소변을 닦고 또 닦으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되면 그날은 온종일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날이 될 거예요. 자, 배변 훈련 중에는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양육자가 아이가 소변, 대변 보는 일정한 텀을 기억하셔서 화장실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변기에 쉬야해보고 안 나오면 그냥 내려오자 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해요.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소변 신호가 왔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참고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 텀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부모가 아이 행동을 관찰을 하고 또 먼저 아이에게 쉬하고 싶어 변기에 앉아서 쉬 나오나 해보고 또 안 나오면 바로 우리 또 놀이하러 가자 말하고 어떻게든 변기로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임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 다섯 번째는 밤기저귀 떼기 위해 자는 아이 깨워서 화장실 가지 않기. 낮기저귀를 뗄 때도 고민이 많지만 밤기저귀를 떼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배변 훈련 중인데 아이를 밤중에 깨워서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하나요? 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육아를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건강과 안전이라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아이가 밤잠을 푹 자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더구나 수면은 습관이고 패턴인데 이 배변 훈련으로 인해 아이를 시간마다 깨워서 또는 매일 밤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아이는 수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신경 쓰느라 부모님들도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의 수면의 질이 정말 떨어지게 되겠죠. 밤기저귀를 떼기 위한 배변 훈련은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방광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변을 보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면 전에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고 일어났는데 기저귀가 젖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5일 정도 연속해서 기저귀가 젖지 않은 채 일어났다면 그때는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기저귀를 빼주시면 됩니다. 단 우리 아이가 만 5세가 넘었는데 잠자는 동안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이상 또 3개월 정도 밤에 소변 실수를 한다면 야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변 훈련을 완료해서 6개월 이상 소변을 잘 가리다가 갑자기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2차성 야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소아과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배변 훈련 시 하지 말아야 할 부모 행동 실수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친구들이 하나둘 기저귀를 떼고 팬티 입었다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 속도에 맞춰서 또 내 아이에게 다그치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아이와 좀 즐겁게 행복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육아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유익한 육아 정보로 만날게요. 안녕.